한 우물판 학생들의 신선한 반란, 꿈의 멘토와 함께하는 장학퀴즈 드림서클. 안녕하십니까, MC 장성규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죠. 뇌과학자 편 결선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도 역시나 함께 하십니다. 뇌과학으로 행복을 전하시는 장동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말하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멋집니다. 네. 자, 지난주 예선전 8명의 학생들 대결을 보셨는데 어떠셨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저도 장학퀴즈 출연했던 기억이 계속 나면서 네. 이 학생들 얼마나 떨까 막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뇌과학을 좋아하는 네. 그 포부를 말해줄 때 맞아요. 정말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치료법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간의 뇌를 보다 뭐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네. 비전들이 너무나 그 출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 결선에 오른 네 친구가 있습니다. 그 네 학생을 지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결, 동욱, 지민, 여경. 동욱 군. 네. 지난주에 당당하게 1등으로 네,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어떤 소감으로 또 임하실지. 일주일 동안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아, 이번 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칼을 갈았대요. 네, 칼을 갈았다. 자, 여기에 또 질 수 없잖아요, 한결 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한 문제 차이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꼭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친구가 있다면 누가 가장 견제가 될까요? 저희 학교인 임지민이 가장 근제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같은 학교신데 학교에서도 평소 좀 친분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같은 반이에요? 1학년 때 같은 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었나요, 지민 양? 항상 성실하고 착하고 늘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야, 견제가 된다고 하면서 일단 칭찬을 했거든요. 자, 우리 지민 양. 네. 한결 학생 어떤 학생이었어요? 한결이 되게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 다가가주는 친구여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해가지고 매번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한 친구였습니다. 야, 뭔가 좋은 얘기들인데 묘한 좀 신경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지민 양, 오늘 가장 또 신경 쓰이는 상대는 누굽니까? 저는 저번에 1등한 저 친구가 살짝 동욱 군. 한결이는 걱정 안 되고. 한결이가 전해지만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살짝 위태위태하게 올라왔으니까 네. 이번에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둬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여경 양. 네. 네, 힘겹게 또 올라오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여경이 사랑해, 여경이 하트 힘내. 3개. 네, 이걸 직접 막 진짜 한 10분 동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함께 계시니까 든든하시죠? 네, 저 더 오늘 잘해요. 어떤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부모님께?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갈게요. 자, 우리 네 친구들 우승에 한 발짝 지금 더 다가섰는데 말이죠. 결선을 시작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 라운드마다 문제를 맞힌 학생은요,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고요. 총 라운드 동안 가장 많이 전진한 학생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되겠습니다. 자, 우승한 학생에겐요, 멘토의 이름으로 장학금과 노트북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모든 퀴즈를 다 맞춰서 드림서클에 도착하시면 장학금이 2배가 지급됩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4명의 학생 가운데 어떤 친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멘토와 함께하는 꿈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장학퀴즈 드림서클 1라운드 가겠습니다. 드림 상식 퀴즈입니다. 자, 제한 시간 15초 안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히시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천재의 뇌는 뭐가 다를까요?
천재의 뇌가 궁금했던 병리학자 토머스 하비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아인슈타인이 죽자 그를 부검하는 도중에 뇌를 적출했습니다. 후에 아인슈타인의 가족에게 연구 허락을 받은 그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구역별로 240조각을 내고 각 블록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용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과 이 뇌 조각들을 나눠 연구하였는데요. 현미경으로 그의 뇌를 관찰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경세포가 컸으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신경다발이 굵었고 두정엽에 이것이 특히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뇌세포였으나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한 결과로 이것이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뇌에서 신경세포와 비슷한 수로 존재하며 신경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죽은 세포를 먹어치우는 등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5초 드립니다. 네, 영상 속에 많은 힌트가 제공이 됐는데요. 잘 입력해 주십시오. 지민 양은 벌써 마무리가 됐고요. 동욱군도 그렇고 한결군도 그렇고 여경양까지 3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적은 것 같은데 지민 양 아주 금방 답을 적으셨어요. 너무 간단했나요, 문제가?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딱 하나가 생각나서 그걸 적었는데 네. 맞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100% 정답률이었거든요. 네, 왠지 또 기대가 되고. 한결군은 어땠어요, 첫 번째 문제? 네,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세요. 우리 한결군이 겸손해. 자, 우리 동욱군은요? 전 처음에 적은 걸 바꾸지 못해서 이번 문제는 좀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여경양은요? 네, 사실 확신이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답을 적었는지 친구들이 적은 답 보여주세요. 자, 신경교세포, 신경악교세포, 신경교세포, 신경교세포. 자, 내 친구가 거의 뭐 비슷하게 적어줬습니다. 근데 신경악교세포랑 신경교세포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고 글리아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신경악교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신경교세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넷 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니 대화를 안 나눠볼 수가 없네. 우리 동욱군 왠지 틀렸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맞추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악교세포와 뉴런의 비율이 9대 1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에서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서 틀린 줄 알았습니다. 원래 비율이 9대 1로 알고 있었는데 비슷한 비율이라 그래서 헷갈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9대 1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뇌 전체로 봤을 때 악교세포와 신경세포가 거의 같은 숫자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봤던 거는 악교세포 중에 일부 특정 악교세포의 숫자를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악교세포가 크게 세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아마 악교세포 중에 특정 종류를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다행히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내 친구 모두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멘토님께서는 뇌과학을 강연을 정말 수도 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실 텐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 좀 다른데 약간 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막연하게 심리학자에게 하는 거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제 뇌를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딱 보면 제 뇌 안이 보이세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실험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실험을 준비하고 뇌 스캐너 안에서 일부 활성화를 볼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보자마자 바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동선 멘토, 그것이 궁금하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죠. 뇌과학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딱 생각해보면 뭐 연구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자? 요 정도 생각나거든요. 네.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뇌과학을 전공해서는 대부분 이제 의학 계통이나 아니면은 학문계에 남아서
연구를 하거나 대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뇌과학 기반으로 이 기술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진단 기술 같은 걸 내가 박사과정하면서 개발했다. 네. 그럼 요즘은 스타트업이 대세라서 자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스타트업. 저처럼 대기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 미래 기술과 조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게 되는 아하. 기업체로 가게 되는 그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뇌과학 전공은 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인공지능 능력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은 전공했지만 IT 분야에 인공지능 전문가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한 5분의 1 정도가 학계에 남거나 교수가 되거나 연구를 하고 한 5분의 3 정도는 기업으로 가거나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쪽들은 국가연구소나 어떤 국가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먼저 한결군, 어느 쪽으로 취업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요. 뇌과학자나 아니면 관련된 교수직을 맡고 싶습니다. 학자나 교수 쪽. 네. 우리 동욱군은요? 어떤 쪽으로? 저는 아직 취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뇌과학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생각나는 쪽으로. 좋아요. 자, 우리 여경양은? 저는 뇌과학이나 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관해서 연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네. 자, 지민양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질환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 친구의 꿈 모두 이루어지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내 친구 모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칸씩 앞으로 갔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주시죠.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머리가 점점 좋아지나요? 했는데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뇌과학자는 머리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이 뇌과학자들 중에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꼭 뇌를 연구해야만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계속 파다 보면은 네. 머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뇌과학 연구가 있는데 런던은 또 길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해마의 두께가 일반인보다 두꺼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길을 기억하고 길을 찾고 하는 일들 하면서 정말 길 찾기의 고수가 되면서 네. 점점 머리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건 내가 있는 분야에서 점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파다 보면은 머리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는 꼭 뇌과학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2라운드 오픈 퀘스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시고 난 뒤에 그것이 왜 가능할 수 있었는지 뇌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설을 잘 세운 탑2 단 2 학생만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갖고 온 건데 뇌과학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정해져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보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최대한 나는 이미 뇌과학 연구자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답을 찾아갈까를 말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구 판매를 하던 제이슨 페지트는 강도의 공격에 뇌진탕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후 모든 사물이 수학 공식으로 보이는 수학 천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평범한 지압사였던 존 사키는 골프를 하다 발생한 뇌출혈로 뇌절단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림 조각가로 활동 중입니다. 세 번째 그림. 또한
영국의 범죄자였던 토미 맥휴는 약물 부작용으로 뇌동맥 수술을 받은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하루 18시간 동안 그림에 몰두하는 천재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토니 시코리아도 벼락을 맞고 심정지 상태였으나 회복 후 피아노에 대한 천재적 재능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을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천재적인 능력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뇌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가설을 세워주세요. 자,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 왜 생겨날 수 있었는지 가설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설을 다 적기는 어려우니까 키워드를 적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적어주셨을지 그 답들을 보여주세요. 오. 자, 일단 한결군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직접 어떤 생각을 담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멘토님께. 네. 뇌 속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보기들 속에서는 어떤 부분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을 받으면서 원래는 혈액이 고루 흘러야 되는데 한쪽이 덜 흐르게 되고 한쪽이 더 흐르게 되어서,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양의 차이에 의해서 한쪽 부분이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결군은 정리해 보면은 그 손상이 난 부위에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부위 쪽으로 이제 혈액이 흐르게 되면서 그 활성화된 부위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네. 자, 동욱군. 뇌세포는 화학적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적 시냅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소성이라는 특징인데, 가소성은 특정 연접에 계속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LTP, 장기 기억 상승, 기억 강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연접이 강화된다는 특성입니다. 앞서 나온 4가지 사례에서는 정기적이나 물리적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극을 받아서 물론 장기적이진 않지만 수용체 NMDA나 AMPA 수용체의 밀도가 높아져서 연접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어 천부적인 재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경 가소성과 그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여경양. 네, 저는 어떠한 부분에 충격을 가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그 뇌 부분이 특정한 부분이 과하게 활성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뇌 구조와 연결이 되어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저러한 수학적인 구조로 사물을 판단하게 된 것 같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보았는데, 예전에 조현병에 걸린 화가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사물을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 뭉텅그린 추상적인 사물을 그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그림을 천재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멋있네요. 마지막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도 들어보죠. 자, 이제 지민 양 갑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 앞에서 뇌출혈이나 그 약물에 인해서 뇌가 손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치유하는 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 그 신경세포 주변에 있던 다른 신경세포들이 그 역할을 받아서 한다는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시냅스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각 부위가 맡고 있는 역할과 더불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좋은 효과를 냈었던 것 같고,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야기도 적었는데 이것과 아까 동우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신경 가소성도 그중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정말 네 학생 모두 정말 그럴듯한 답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약간 이 포커스한 가설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부분에 있어서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뇌동맥이나 뇌정맥처럼 신경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에 약간 포커스를 맞췄고, 두 번째는 시냅스를 포함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신경가소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 있고, 여경양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조금 디테일로 봤을 때 시각 정보, 수학적 도형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통해서 시각 영역, 뭐 또는 도파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바를 조합해서 어떤 뇌 부위나 영역의 특성으로 좀 가설을 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민양의 경우에는 이 같은 얘기지만 신경 가소성을 좀 풀어서 특정 세포가 죽게 되면 주변의 세포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형태로 가설을 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잘하셨지만, 그리고 설명도 너무 잘하셨지만, 어떤 새로이 생겨난 능력은 새로이 생겨난 커넥션, 새로이 생겨난 신경세포의 연결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경가소성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가설을 세워준 동욱 군과 지민 양에게, 물론 네 분 다 잘했지만 한 표씩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욱 군과 지민 양,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제가 장학 퀴즈를 지금 2시즌째 하면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멘토 지인 퀴즈에 들어갈 텐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연결이 돼 있으실지 바로 또 불러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뇌공학자이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생체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창환 교수님. 와우. 우리 꿈나무들 지금 네 친구가 있는데 인사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오늘 미래 뇌과학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빨리 학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근데 뇌과학과 뇌공학 이게 많이 다른 겁니까, 교수님? 다르지 않고요. 뇌과학이 뇌공학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주로 연구하는 거는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와. 빛이나 전기로 뇌를 자극하는 기술이라던가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술 같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강연장에서 제 바로 앞에 순서 강연이 장동선 박사님 아하. 강연이었고요. 네. 그 뒤로 몇 번 뵙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고 있는데 SNS에서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관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창환 교수님은 굉장히 과학의 소통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네. 상대방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궁금증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임창환 교수님께서는 보면은 임창환 교수님 랩에 있었던 학생들도 그렇고 평가가 엄청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후학 양성에 있어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평판이 아주 좋으신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점이 본받고 싶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 정말 잘났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나 정말 잘해요, 나 좀 보세요 이런 사람 많은데, 그냥 그것보다도 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교수님은 또 그런 분이셔서 너무 좋아합니다. 늘 역지사지를 하시는군요. 자, 우리 뇌공학자 임창환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문제를 내주실지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뇌 기능을 설명할 때 자주 뇌의 영역들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를 서울시에 비유한다면 테헤란로 23번지, 테헤란로 72번지와 같은 번지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각 영역에 부여하는 거죠. 이때 뇌의 영역을 분할하기 위해 뇌과학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영역 분할 방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영역 분할 방법의 이름.
어떻게 교수님 힌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힌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다. 네. 자, 어느 독일 신경학자의 이름을 땄다. 좋습니다. 과연 친구들은 어떤 답을 적었을지 친구들의 답 공개해 주세요. 브로드만 영역. 갈 썼고 우리 지민 양은 입력을 못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브로드만 영역입니다. 브로드만 영역. 우리 한결군 동호군 축하드립니다.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그 친구. 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브로드만 영역. 네, 1909년에 독일의 신경학자인 코르비니안 브로드만이 뇌를 얇게 자른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다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다른 세포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고려를 해서 NFPG를 총 52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서로 다른 브로드만 영역이 서로 다른 뇌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후에도 새로운 뇌 영역 분할 방법이 등장을 했지만 아직도 브로드만 영역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욱군, 원래 평소 알고 있었던 문제인가 봐요, 그죠? 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 알록달록해서 네.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 그림이 알록달록해서 외우고 있었다. 우리 한결군은요? 옛날에 뇌가 공부하면서 뇌를 어떻게 나눴는지 영역 같은 거 나눌 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동욱군이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3문제 연속으로 맞히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임창환 교수님께 또 여쭤봐야죠. 우리 멘토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시는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뇌과학 책도 이제 많이 쓰시고 강연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저와 함께 뇌과학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나눠주십시오. 뇌는 아직도 인류가 넘지 못한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적어도 100년 정도는 뇌 분야에서 연구할 게 넘쳐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할 거리가 많고 끝없이 호기심을 제공하는 분야는 제 생각에는 뇌과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뇌과학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수. 와.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세상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우리 동욱군 단독 선두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우리 한결군과 지민 양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여경 양이 지금 한 문제 맞힌 상황인데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끝까지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죠. 4라운드는 관련어 퀴즈입니다. 화면에 어떤 제시어가 발생이 될 텐데요. 그걸 보시고 제한 시간 30초 안에 관련어를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성이 높고 정확하게 입력한 학생만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제시어가 발생할까요? 제시어 나갑니다. 자, 알츠하이머가 나왔습니다. 30초 동안 관련어들 마구마구 적어주십시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단어를 몇 개씩 적었을지 바로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제 멘토님께서 잘 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특이적으로 알츠하이머 하면 떠오르게 되는 단어라고 제가 인정한 것은 한결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특이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네, 첫 그래서 번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인정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약간 어려웠던 게 프리지닐린 / 프리지닐린 2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인지 묶이는지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프리지닐린 1, 프리지닐린 2 두 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서로 다른 유전자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되게 디테일로 내려간 거라서 둘을 프리지닐린으로 합쳐가지고 인정을 하고 아포지4도 인정을 하고 치매도 인정을 하고 뇌실 확장도 인정을 하고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앱이 있기는 한데 그 자체로는 그 앱이 아니라 APP. APP 네. 네네 그 APP 진이 알츠하이머 병에 관여합니다.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그 단백질을 얘기해줬다고 한 거니까 저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6개 인정으로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한결군 6개입니다. 빈도공증 같은 경우 숫자는 많았어요. 다른 증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방법론이 아닌 조금 알츠하이머성과의 특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저는 일단 아세틸콜린, 치매, 뇌수축, 그리고 기억력 저하 이 4가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넷 인정해 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동호군 4개입니다. 그리고 역영양의 경우에도 제가 인정을 한 거는 치매, 뇌변성 질환, 급격한 뇌 노화, 해마 이렇게 4가지는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뇌가 급격하게 노화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행되는 예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뇌 노화와 뇌 변성 질환, 치매, 해마의 경우에는 그래도 특이적으로 알츠하이머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봤고 루게릭병이나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치매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연관성이 있긴 하나 같은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옆에 카테고리로 봐서 인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넷으로 채점을 했고요. 여성용 4개. 마지막 지민양. 지민양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개념이 굉장히 특이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나타나는 개념들만 쫙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아포지, 기억력 손상, 인지 능력 치매 요 키워드 6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 6개 키워드를 보고 알츠하이머다 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답이 6개라서 6개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6개. 그래서 한결군과 지민양 두 학생에게 공동 점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결군, 지민양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승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야 될 텐데 현재까지 3학생이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우리 동욱군, 한결군, 지민양까지.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자, 5라운드 갑니다. 5라운드는요. 2대2 디베이트 미션입니다. 자, 말 그대로 2대2로 나눠서 토론을 펼치게 될 텐데요. 제비뽑기로 각자 포지션을 정할 겁니다. 네, 본인의 생각은 반대더라도 본인이 뽑은 거, 거기에 맞는 근거들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멘토님께서도 이런 디베이트를 통해 실력을 많이 키우셨다고요? 네, 이게 유럽에는 디베이트 클럽도 있고요. 사이언스 슬램처럼 과학 경연 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디베이트 대회도 3개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디베이트와 디스커션의 차이 아세요? 뭐가 다른가요? 그 디베이트와 디스커션이 둘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토론 그쵸. 또는 토의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토론의 경우는 이건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생각할 때 너의 의견은 뭐야? 라고 해서 모두의 의견이 다 나오는 게 디스커션. 근데 디베이트의 경우는 편 나누기를 해서 찬반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내가 정말로 믿는 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그 논리의 설득력만을 가지고서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이제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또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이 네. 어두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근거와 논리를 펼쳤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인데 뇌과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도 그럼요.
이 딱 들었을 때 근거와 논리가 나를 설득시킨다.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저 같은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될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주제 나와주세요. 장동선의 뇌를 장성규에게 이식하면 그 사람은 장동선인가 장성규인가? 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냥 장성규 아니에요? 이게 뭐 주민등록등본에 써 있잖아요. 아, 이런 근거를 주면 안 되죠, 지금.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뇌가 장성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딱 보게 되면은 몸이 장성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장성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뭐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나의 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뇌를 기준으로 장동선의 뇌가 들어가 있으면 장동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일단 네 학생 모두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장동선이냐 장성규냐.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학생은 정말 이 논리와 근거가 정말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그냥 듣고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 집중해야겠네요, 이제. 듣고 있는 뭐 주변의 경험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까지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가져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좋습니다. 지민 양 누구 뽑았습니까? 장동선 박사님 뽑았습니다. 자, 여경 양은요? 장성규 MC님 뽑았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뇌 따라간다, 몸 따라간다. 네. 자, 이어서 동욱군, 저도 장성규 MC님 뽑았습니다. 장성규, 한결군은 장동선 장동선. 멘토님.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 경기 갖고 두 분이 또 한 팀이 됐어요. 팀워크 왠지 또 기대가 되는데. 시작을 하는 쪽은 장동선의 뇌를 장성규에게 이식하면 장동선이다 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포지션, 마무리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을 선택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대화 나누시죠. 한 1분 정도 네,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아니 그거 말고 너 빨리 큰거 말고 너나 겹치면 그 혈액 뇌종족 좋은데. 악유세포에 있는 그거 하나 할 거 그다음에 그 사이너스 케이지. 내가 처음 없어. 나 처음 하고 싶어. 인간의 정의를 들어서 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작 문제를 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정한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1분 동안, 60초 동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갑니다. 장동선, 장성규, 장동선, 장성규. 네. 그리고 이긴 팀이 두 친구겠죠? 두 친구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디베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동선 측에서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한결군. 한결군. 네.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그리고 반대 팀에서는 누가 시작을 먼저 하나요? 동욱군.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한결군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동선 박사님의 뇌를 장성규 MC님한테 이식하면 그 사람은 장동선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90대 노인의 뇌를 20대 청년에게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식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90대 노인일까요? 20대 청년일까요? 그 90대 노인의 경우에는 혈관 뇌 장벽이라고 하는 우리 뇌 속에 장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악교세포, 신경 악교세포와 같은 그런 세포들이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뇌는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대 노인의 뇌를 20대 청년에게 이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90대의 정신을 가진 것이지 뇌의 노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코 20대 청년이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로 두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성격, 한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 정상적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두엽 부분에만 사고를 당하고 그 다른 부분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성격이 전과는 다르게 바뀌었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전두엽 부분에만 손상을 입었는데 그분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뇌에 그 바뀐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네. 와, 근데 많은 정보를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박을 시작해 주시죠. 저희는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말초신경계 그리고 척수는 모두 장성규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경계는 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뇌가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척수 반사 그리고 배뇨 반사 등 여러 가지 반사 작용을 통해서 말초신경계와 척수는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서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몸이 뇌에 자극을 주는데 몸이 없다면 뇌에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게 되고 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규에게 장동선의 뇌를 이식하면 그 사람은 장성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봤는데 이미 장성규라는 사람의 외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연관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성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까지. 네. 좋습니다. 다시 토론을 진행할 쪽에서는 던져진 근거들 중에서 말하자면 마무리를 해야겠죠. 일관성 있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건데 1분이 생각보다 짧지만 뭐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민 양 준비되셨어요? 네.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가 B에게 뇌를 이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는 뇌는 멀쩡하지만 몸은 멀쩡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B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원래였다면 오히려 죽음을 판정받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B에게 뇌를 이식한다는 건 B가 A에게 몸을 이식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욱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말초신경계가 있기도 하지만 말초신경계 또한 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뇌를 이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80일마다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뇌는 나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이 바뀌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내 안에 나는 나를 나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선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1분이라는 시간을.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네요, 디베이트. 뇌과학을 몰라도 재밌어요. 이 듣다 보면은 그렇듯한데라고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 얘기 들으면 이 친구 말이 맞고 이 친구 얘기 들으면 또 이 친구 말이 맞고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네, 이제 또 한 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경 양 준비되셨어요? 네. 자, 바로 출발하시죠. 저도 총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 의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주장에서 이 주인의 정체성, 성격과 인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저는 자손에게 유전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체는 모두 자신의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달되는 유전자는 뇌 유전자보다는 육체 유전자가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체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뇌에 있는 호르몬의 양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르티솔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육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선의 뇌를 장성규에게 이식하면 그 사람은 장성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셨어요. 와, 강력한데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우리가 많은 이식 수술들이 있죠. 심지어 심장 이식도 성공했고 뭐 사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들이 의학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뇌이식 수술만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한 점에서 답이 없지만 재미있는 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본인이 지금 제비뽑기를 한 답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원래 생각하는 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원래 생각하던 답대로 말을 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된 논리를 생각해낸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민 양 어때요? 저는 제 의견과 같이 장동선 박사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이었고 여경 양은요? 뇌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비뽑기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동욱 군은? 저도 뇌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결 군은? 저도 장동선 박사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들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서 그러니까 뇌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인간의 뇌를 따라서 아이덴티티에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어느 팀에게 점수를 줄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이 나긴 났어요. 났어요? 네, 났어요. 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선택의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마지막에 여경 양이 했던 의견이 와 정말 그러니까 조금 속어처럼 얘기하면 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전자. 근데 이런 거죠. 내 뇌가 장성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유전자가 나올 거냐. 그러네.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뇌는 이식돼서 들어가 있지만 그치, 정자는 내 생식 거잖아. 세포나 정자 맞아. 난자는 결국 장성규의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동선인가 장성규인가 할 때 애들을 보면 알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을 봐라 이러는데 네. 아이들을 보면 장성규인 거예요. 그러네, 내 와, 유전자니까. 네, 그래서 와 이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뇌가 이식됐을 때 상황을 그러한 생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네. 굉장히 기발하면서 아주 좋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논거는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동욱군 같은 경우 원래 논거는 베르베르 뇌와 뭐 말초신경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논거는 그렇게 설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놓고 보면 중추신경계 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마지막 15초 남겨놓고 뭔가 생각을 짜내야 되니까 맞아. 갑자기 강력한 생각이 나왔어요. 사회가 바라보는 나는 결국 그것이 나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거를 본인도 얼마나 강력한 논건지 잘 모르면서 툭 던졌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논리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경양과 동욱군이 굉장히 좋은 논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본인의 의견과 다른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네 학생 다 잘했지만 위닝하는 쪽은 여경과 동욱 학생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동욱군, 여경양,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밌어졌습니다. 다시 우리 동욱군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한결군, 지민양이 3칸으로, 1칸 차이로 2등. 여경양도 이번에 마치면서 2칸인데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여경양.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파이널 퀴즈만이 남았는데요. 이 한 문제로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동욱군, 지난주에 이어서 단독 선두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데 오늘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결군은 어때요? 마지막 문제를 꼭 맞춰서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지민 양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 마지막도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여경양. 네, 마지막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찬스 선택 후에 문제를 맞히시면 드림서클을 향해 2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우리 여경양이 찬스를 써서 문제를 맞히면 2칸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이 틀려요. 그러면 동욱군과 동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세요. 찬스 선택 후에 문제를 맞히시고 최종 우승까지 하게 되면요. 반 친구들에게 1인 1닭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닭! 진짜 닭이에요? 치킨입니다. 치킨! 살아있는 닭 말고요. 네, 치킨이요. 네. 과연 찬스를 쓰느냐 마느냐. 지금 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동욱군이 이제 또 고민이 많아지겠죠. 우리 두 친구도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또 대가가 있어요. 만약에 찬스를 썼는데 틀렸다. 한 칸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점. 찬스를 쓰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결, 여경, 지민, 둘은 쓰고 둘은 안 쓰는. 동욱군은 쫄보입니다. 안 쓰고. 안 쓰고. 쫄보래요, 자기. 쫄보입니다. 지민 양도 쓰나요? 자, 동욱군을 제외한 세 친구 모두 찬스를 썼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파이널 퀴즈는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이널 퀴즈는 연상 퀴즈인데요.
다음에 제시되는 것들을 보고 연상되는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나를 어쩌면 좋아 사랑의 콩깍지에 콩그 사람의 콩깍지에 콩콩 난 푹 빠져버렸어 자, 첫 번째 노래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초콜릿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네요. 네. 자, 네 번째. 너무 머리 썼더니 지금 머리 아파요. 이따 할게요. 자, 펭수가 아니라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영상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적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의 콩깍지, 초콜릿, 호르몬, 편두통까지. 지금 표정을 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마지막 라운드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느끼긴 했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 동욱군 꽤 정답을 일찍 쓰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문제가 괜찮았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셨고. 네. 자, 우리 지민 양은요? 저도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마지막에 안 바꿨는데 바꿔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결군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여경 양은요? 저 답은 적었는데 네. 확신은 못하겠어요. 확신은 없고.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의 답을 보기 전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호르몬의 일종이고요. 네네. 바로 페닐에틸아민입니다. 우리 친구들 표정 관리해 주세요. 네. 표정 관리해 주세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페닐에틸아민이라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에 빠지면 페닐에틸아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 네.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호르몬이기도 하고 보통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페닐에틸아민 성분이 있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페닐에틸아민 성분이 몸에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면은 편두통이 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정답은 페닐아틸아민이었습니다. 우리 지민 양이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냥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다. 네. 근데 이랬다가 또 맞추는 학생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친구들이 막 이런 것 갖고 약간 밀당을 좀 하더라고요. 네네. 아직 모릅니다. 자, 과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답을 맞힌 학생이 있을지,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과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동욱군이 단독으로 우승을 하게 될지, 학생들의 정답 공개해주세요. 도파민, 엔돌핀, 시상하부, 도파민. 정답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찬스를 쓴 세 친구는 뒤로 한 칸 물러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우리 동욱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동욱군 우승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일단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전진하면서 우승한 게 아니긴 하지만 일단 우승이란 명예로운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위로 치고 나갔었고. 자, 우리 네 친구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밝게 만들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끝까지 함께 응원할게요.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